현자 노릇하며 용역 평론가 딱지를 붙이는 유시민 작가의 음모론. 진보의 비극을 자초하는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피해의식 그리고 음모론 너무 좋아하시고 음모론도 좋아하는 것 같고 상대는 어마어마한 거학이 있고 뭐 모든 권력들 언론 뭐 공권력 다 동원해서 우리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비판을 하는 거와 흔드는 건 다르다니까요. 비판하시라고요. 흔들지 않고 비판하시라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가장 먼저 돌을 들 사람 누구냐고 했던 분이 돌을 들고 계신데 그 돌은 돌아보시면 어떨까. 알쓸신잡 할 때가 참 좋으셨는데. 최근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유시민 작가가 방송인 김어준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이 컸다며 치켜세우더니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때까지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총수라고 생각합니다. 곧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거예요. 중도 보수 쪽으로 가서.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로 외연 확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민주당 지지층 세력과 갈등이 빚어진 걸 건축에 빗대 비판한 겁니다. 유 작가 본인과 김 씨가 포함된 이른바 문조털레유라는 멸칭의 비판을 받아온 것도 이런 재건축을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 용역을 엄청 썼다는 거예요. 문제틀레유를 막 까고. 이런 상황이 이어진 결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분리되는 현상, 이른바 디커플링이 발생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 보면 흥미로운 현상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덜 떨어지거나 또는 심지어 약하게 상승하는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민주당을 지켜야 돼.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입법 예고 정부안이 대통령 승인 없이 나온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검찰개혁은 집권 1년이 넘도록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비판은 인사 문제로까지 넓어졌습니다. 소위 이제 문가산점이라는 말이 있죠. 문가산점. 문재인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거예요. 인사혁신처장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문재인을 모욕하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기 때문에 노무현도 모욕하는 거예요. 유 작가가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사실상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여권 내부 계파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서 유 작가에 대한 친명 세력들의 반박도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장 방청을 간 사람들이 이제 뭐 후기와 기록 같은 것도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네. 왜 유시민 그 작가가 노무현 재단까지 나오면서 네. 이렇게 다시 논평에 뛰어들게 됐느냐 본인이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이제 저희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다 전원이기 때문에 네. 대략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나는 대통령이 잘못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곳으로 나는 대통령이 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제대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거를 좀 경고하기 위해서 여기 나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대통령이 지금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 나는 거기에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거는 맞는 게 아니다라고 본인은 본다고 했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문조털레유라면서 하바리 언어를 썼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전에도 유시민 작가가 배후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그냥 뭐 막 돌아다니는 용어가 아니고 배우가 있을 것이다. 조직적이고 치밀한 전략적인 배우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날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조털레유 같은 언어들을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네. 모두가 의심하면서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의심했던 그분이 바로 배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본 게 아니니까. 그분이라고 아마 지칭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당원들은 증축을 하자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한다. 여기서 서로 좀 생각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 촉법 평론가들이 난립하고 하면서 이제 뭐 이런 말들 문조털레유 같은 말들이 돌기 시작했는데 배우는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오히려 대통령이 좀 증축하자고 그랬는데 당에서 아예 그냥 검찰개혁 이런 건 재건축하자고 한 거 아닌가? 근데 이게 무슨 비유냐면 네. 제가 뭐 모릅니다. 뭔 얘기인지. 예. 근데 이제 이런저런 뭐 저도 주워들은
네. 이게 뭐 도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잘 보면은 결국은 이제 두 가지 결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배후론. 그래서 사실 문조 털레유가 이제 멸칭이다 막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문조 털레유는 멸칭인가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뭐 털은 그렇다 치는데 얼굴에는 수염이 나서 털이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그럼 털은 바꿔서 아까 어레유. 어로 바꾸자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늘어났을 때 그게 뭐 멸칭이 됩니까? 성이랑 이름이 따서 한 거니까. 네. 한 글자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 주장을 해서 뭔가 상대를 하나로 묶고 그러면서 그 하나로 묶은 상대를 반대하는 어떤 요런 프레임을 만든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배후, 조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 얘기는 계속 해왔어요 사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무슨 뭐 작전 세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에요. 서영조 소장님 같은 사람들이. 작전 세력이고 그다음에 뭐 그 지난주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소위 말하는 또 이 김민석 총리를 지지하는 것 같은 뭐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네. 유튜브들이 광고를 받고 있다. 이 얘기 주장해가지고 이것도 웃겼던 상황 된 거 아닙니까? 다 이게 무슨 배우가 있다는 얘기인 건데 여기에 마지막 그 퍼즐을 유시민 전 장관이 그 배우가 대통령이다 그 얘기한 것 같고 사실상 그렇게 직접 얘기는 하는지 모르지만 그다음에 이 재건축이랑 뭐 이 증축 뭐냐면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지지층을 늘리는 건 좋다. 지지층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집을 좀 늘려서 증축을 하라는 얘기였는데 이거 완전히 밭을 다 갈아엎고 있는 것 같다. 자기 지지층이 상처 입었다는 얘기를 하는 기존 거죠. 지지층, 코어층이 상처 그렇죠. 입었다 이런 얘기. 그것도 하던 얘기죠. 코어 지지층이 상처 입었다. 그리고 이 갈아엎는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건데 그 재개발을 하는데 용역이 온다. 용역들이 와가지고 나가라 이런 거 하잖아요. 해고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뭐냐? 그게 평론가의 그냥 이 작전 세력과 광고를 받고 그다음에 배우와 조직을 갖고 있는 평론가, 즉 서영조 소장님 같은 사람들이 성주장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 출연료나 받지 뭐 다른 거 안 받아. 용역 평론가다. 그리고 용역 평론가와 함께 광고 좀 돌아다니는 주세요. 세상 물정 모르는 촉법 평론가가 있는 거다. 이제 이 구도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거구나. 이 얘기가 맥락이 그거네. 이해되지 않았던 인사, 지연되는 검찰 개혁, 네. 서울시장 후보 선택, 평택 공천 이런 것이 결국엔 그분의 의중이라고 본다. 이건 이제 대통령을 지목한 것 같고 말씀하신 용역 평론가가 있었다면 용역 평론가들, 촉법 평론가들이 난립하면서 이 사달이 났지만 최종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정점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그래서 코어 지지층이 철거민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 철거민까지 어디를 나와요? 가냐는 얘기야. 여기까지가 철거민이란 단어까지 나왔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비유하자면. 비유하자면 지금 용역이 와서 쫓겨나는. 예, 재건축하자는 얘기처럼 같잖아요. 그럼 원래 증축을 하면 원래 사는 사람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할 재건축하니까 거면 일단 쫓겨난다. 나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분들 왜 이렇게 피해 의식에 많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음모론 너무 좋아하시고 음모론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같고 상대는 어마어마한 거학이 있고 그림자 정부 같은 게 있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늘 뭐 모든 권력들 언론 뭐 공권력 다 동원해서 우리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처럼 네. 진짜 지고지순하고 예, 지고지순하고 절대선이고. 그러니까 그거 인생 역정이 그래요. 독재 타도 뭐 국가보안법 폐지, 뭐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검찰 개혁 이렇게 슬로건 정치를 쭉 몇십 년을 하던 분들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딱 관통을 해요. 17대 국회 때 국가보안법 폐지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그것도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안도 없어요. 잘 보면. 그러니까 이런 정치에 쭉 젊을 때부터 해오던 것이 그 세계관이 안 바뀌니까 본인 진영의 대통령조차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내 틀에 조금만 벗어나도 우리 철거될 것 같아. 우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기제가 작동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비극입니다. 맞아요. 이제 뭐 비극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유시민 작가의 그 전체적인 그 발언의 기조는 뭐냐면 내가 세상의 기준이다.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라. 내가 이 시대의 현자다. 어디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꾸 떠드나. 내가 이제 영을 세워줄게 하면서 내가 짠 하고 나와서 한번 읊어준 거예요. 저는 이 데스베이더에서 출연하는 그 발언을 미리 받아본 것 중에 눈에 띄었던 게 독단적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재명 대통령이 독단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식이에요. 독단적 결정. 그러면은 독단이란 말은 독재와 거의 수렴되는 그런 얘기예요. 아주 위험하죠. 네. 두 번째 뭐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너무 길게 보니까 결국에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지지층 놓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 유시민 작가가 뭐 촉법 얘기하고 이런데 그거는 뭐 피의식 같고요. 촉법 평론가? 아 그러니까 뭐 그거는 피의식 같고요. 네. 어른이 됐는데 못 참아요. 네. 굉장히 유치해요. 어른이라는 것은 웬만하게 그냥 넘어갈 것들은 넘어가고 좀 욕하더라도 그래 욕할 만하지. 본인도 욕하고 비판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비판 지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도를 안 넘는다면. 근데 저는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현재 본인들이 하는 행동이 독단적이고 뭐 저 편들 우리 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대통령까지 흔들어야 돼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조언하고 지적을 해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실력 행사를 통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1년 23일밖에 안 된 대통령을 흔들어서 끌어내리겠다는 정도의 지금 현재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 그랬고 그 정청래 대표를 플레이어로 내세워서 지지 않겠다고 유시민 작가가 참전합니다. 김어준 씨 흔들어대죠. 예를 들면 코어가 빠졌다. 네. 무슨 코어가 빠져요? 그러니까 코어라는 게 김어준의 코어와 유시민의 코어가 빠졌을지 모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코어가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근거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흔드는 게 과연 본인들의 비판보다 더 중요한 건지 대통령을 흔든다는 게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 본인들이 이 같은 갈등을 유발함으로 집권여당이 흔들린다는 건 몰라요. 네. 그리고 진보 세력이 분열해서 결국에는 재집권하지 못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코어층 기분 좋게 하려고 정말 이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조금만 더 네네네네. 붙이면은 유시민 전 장관이 자기가 비평 활동을 하겠다라고 노무현 재단과의 어떤 그 직책을 노무현 재단에서 직책을 버리고 이제 앞으로 자유롭게 비평한다 이런 스탠스에서 나온 첫 메시지인데 저는 이거는 그냥 비평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시민 전 장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책 내고 좋은 말씀하고 지금까지 방송 나와서 이제 좋은 평론했다 이렇게 기억하지만 사실 이분은 정치인 출신입니다. 한때는 대권 주자로 분류가 됐고 네. 그다음에 뭐 당도 창당하고 후보로도 나갔고 경기도지사 후보 나갔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무소속으로 대구에서도 나갔고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 문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렇게 딱지 붙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ABC도 그렇고 촉법 평론가, 용역 평론가 이제 여기서는 웃지만 네. 이제 그 유시민 전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누구 그렇죠, 나오면 맞아. 촉법이가 나왔다. 누구 그래서 나오면 이제 뭐 용역이야. 나왔다. 나는 촉법은 아니지. 용역이라고. 네, 용역이라는데. 네, 근데 요런 얘기를 괜찮네. 요런 얘기를 쭉 하면 그게 네. 그 지지층 유시민 전 장관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김어준 씨를 지지하는 지지층한테는 큰 힘이 돼요. 논리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똑같이 원래 그 원조가 어디냐면 트럼프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힐러리한테 원리 같네. 부정직한 힐러리, 네. 그다음에 바이든한테 크리피 바이든, 끔찍한 바이든 그 딱지를 계속 붙인 다음에 정부의 그 당시 민주당 정부의 딥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딥스테이트가 지금까지도 뿌리를 내리고 내가 하는 일을 다 방해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깨부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데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고 내 행동으로 그걸 알아들어라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을 펴잖아요. 이게 똑같은 전술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비평이라고 하는데 비평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정치를 뭐 좋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 비평이 아니고 정치죠. 유시민 전 장관은 정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네이밍하고 이렇게 라벨링하는 거는 잘해. 진짜 잘하는 거 같고. 저희도 재래식 언론이 됐거든요 이제. 아, 원래 맞아요. 이제 뭐 기성 언론, 레거시 레거시 미디어 언론, 이렇게 네.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재래식 언론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사실은 예를 들어 진영 싸움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전략가인 거죠. 지휘관인 거고. 근데 뭐 긍정적인 측면이 전 하나 있는 것 같은 게 예전에는 대통령 비판하면서도 돌아서 말 바꾸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이제 한 거 아니에요. 힘 빼고. 근데 이젠 좀 대놓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라리 시원하다. 그러니까 시원한 것보다도 그러니까 명료하다. 예, 거짓되지 않고 차라리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비판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 그럼 대통령 이제 비판하겠다. 이거 잘못하는 것 같다라고 그냥 전에도 얘기하면 되는데 전에는 다 대통령을 위한 거고 대통령의 진심은 사실 이건데 뭐 사람들이 왜곡하고 있고 이렇게 자꾸 꼬아서 얘기했던 거를 이제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건 좀 더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명확해지는 것 같다. 그 비판의 기본은 본인이 서 있는 입장을 객관화한 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유시민 씨가 과연 비판할 자격이 있나?
지금도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나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존 네. 언론에. 그것을 네이밍을 하는데 슬로건을 딱 붙이는 게 뭐 기존 언론, 뭐 레거시 미디어 여기까지는 좋은데 뭐 재래식 미디어 이 얘기는 안 좋잖아요. 상대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뭐 반대는 뭐 수세식입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재래식 언론이 정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고요. 그러면 싸움이 돼. 그러니까 건전한 얘기가 들어가기 전에 딱 이게 걸러지고 대신에 안쪽에 있는 본인하고 생각 비슷한 사람이 열광을 해. 그렇죠. 이 정치를 몇십 년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끝은 어떻게 되냐면 타협이 안 돼요. 타협과 합의 이게 필요한 건데 여당이니까 그럼 뭐 하자는 거고 여당끼리 여당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건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작게 얘기하면 네. 유시민, 김어준 이 두 분, 그다음에 정청래 그 전 대표까지 묶어서 조국 대표까지는 저는 여기 참전 안 했으니까 뭐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세 분이 지금 주축이 돼서 대통령 흔들고 있어요. 저는 계속 대통령 얘기하는 이유는 다 떨쳐놓고 참석 이름을 다 떼보죠. 이재명, 정청래, 뭐 김민석, 송영길, 김어준, 유시민 다 떼요. 그동안 봤을 때 우리 진보 진영 안에서의 빅스피커가 지금 현재 대통령을 흔드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표가 다시 연임 도전하면서 이 구도가 대통령 흔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 흔드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거와 흔드는 건 다르다니까요. 비판하시라고요. 맞아요. 흔들지 않고 비판하시라고요. 그런데 왜 흔들면서 비판하냐는 거를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 권력이 욕심이 나십니까?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본인들의 의견을 충족시키지 못했나요? 마음에 안 들면 이 정권 1년도 이제 안 지나는 정권을 흔들 정도의 그런 세력으로 본인들은 스스로를 자임하는 건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개인의 어떤 함수관계의 정치인 평가가 아니라 구도 속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지위는 대한민국의 안정성을 갖고 가는 건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는 거잖아요. 비판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이제 그날 방송 느낌 뭐냐면 이제 김어준 씨가 아니 이 유시민이라는 분을 우리가 40년을 키워왔는데 이 유시민을 지켜야 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누구누구 유시민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인 거죠. 자 일단 우리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 방송을 안 봤어요. 왜냐면 우리 한판 승부 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요즘 조회수가 조금 올랐어요. 장 소장님 덕분에. 제가 매일매일 봤습니다. 정말 이 상황 너무 싫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노 변호사님 그 반응이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뉴 이재명에게 하는 반응이랄까? 예. 그래가지고 저는 네. 보진 않았는데 내용들이야 뭐 미리 다 얘기 들었고 뭐 네. 언론 보도 나온 걸 다 봤는데 예. 하여튼 감정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감정. 네, 모욕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지적인 우월감을 갖고 있고 평론계의 진보 진영의 대부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예. 후배들에게 저런 모욕감을 주는 단어를 써서 공격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례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전 대단히 또 이례적으로 본 거는 천하의 유시민이 예. 수첩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정리해서 이만한 첫째, 둘째, 수첩. 셋째. 네. 네. 와, 수첩을 보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꼭 해야 될 말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꼭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예. 본인도 표정을 뭐 제가 처음부터까지 쭉 보진 않았지만 상당히 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울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들이었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결국 생각을 해보면은 정청래 후보를 당대표 만들어서 2030년에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 만들겠다. 이제 그러한 결심으로 지금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큰 그림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큰 그림이 하나의 축이고 예. 또 하나의 축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네.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시는 분에게 상당히 어떤 감정상의 모욕감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있었다? 생각해도. 예. 본인이 쭉 뭔가를 설명해 왔잖아요. 뭐 예, 인사 예. 문제라든지 뭐 보안수 사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자극적으로 나올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그것은 감정을 대단히 많이 상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앞으로 옛날에 친이 친박처럼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2030년도까지
분열시키고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지난주 금요일이 아니었을까. 역사적인 날이다. 전 그렇게 말씀드려요. 사실 저도 인상적인 장면은 김어준 씨마저도 아 이거 내 방송에서 하지 마. 딴 데 가서 해. 요 대목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듣다가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그래도 총수 정도 되니까 그래도 뭐 맷집이 있으니까 내가 말합니다 뭐 하면서 말했던 장면이었거든요.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거를 말리는 것이 아니라 네. 김어준 씨가 부추기는 거죠. 오히려 내가 생각하고 유시민 씨가 같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를 밑줄 쫙 광조 형광펜으로 쫙 그은 것이 아닌가. 우리 그런 선수끼리 생각이 봤을 듭니다. 때 그렇죠. 자 우리 광우신 기자님은 그냥 언론인입니다. 예. 촉법이 나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정통 언론인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촉법 평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네. 사실상 정민철 부의장을 겨냥해가지고 그렇게 사실상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 저격한 거잖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예.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좀 선회를 해보자면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찍어왔던 지지층들이 요새 많이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독이기보다는 너무 이제 중도 보수를 외연 확장 치중하다 보니까 이 원래 지지했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이탈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자신감이 과하다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비판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뭐 오늘 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 없을 만큼 많은 표현들이 나죠. 문가산점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예. 급에 맞지는 않는 평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민주주의에 갖고 있는 소위 말해 지금까지 자산도 있을 거고 공도 있을 거고 한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분이 했던 과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크게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전국이 되면은 그분이 했던 모든 과들이 다시 다 끌어올려져가지고 약간 파묘되듯이 다시 회자되잖아요. 그게 또 논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였고 맥락이 어땠고 그게 어떤 표현이었고 얼마나 소모적인 논쟁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원래 어용지식인을 자처하시면서 이분이 진영 논리가 왜 나쁘냐라고 반문했던 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가장 먼저 돌을 들 사람 누구냐고 했던 분이 지금 돌을 들고 계신데 그 돌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돌인지 조금 돌아보시면 어떨까. 화가 너무 많이 하신 것 같다. 알쓸신잡 할 때가 참 좋으셨는데. 알쓸신잡. 네, 할 때가 참 지식인으로서. 네. 지식 소매상 하시고 책 쓰시고 할 때가 가장 그분도 행복하고 사람들이 더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칠 때가 아니었을까 안타깝습니다. 점잖게 그렇게 비판을 하시고 과구신 기자님이 정말 희대의 지식인 같다. 뭘 또 갑자기 아니 이렇게 막 이상한 표현들 써며 저급한 표현을 써면서 그 진영 내에 있는 사람들을 모멸감을 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과구신 기자님이 점잖게 비판을 하신 거 보니까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훨씬 낫다. 유시민 전 장관보다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비극적이라 좀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들이 힘겨워 만든 대통령인데 왜 대통령을 향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옹호하고 좀 보호해 주려고 하는 평론가들에서 왜 저런 표현을 쓸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본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 생각에 감정의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깔보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과하다. 요 표현. 자신감 과하다. 그 앞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뭐가 생략돼 있습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능력도 이건 없으면서. 장성철 소장님의 해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자신감만 있어 이렇게 표현을 그래 하고 말했을 경우에 손가락질하는 거는요. 아니, 박재홍이 자신감만 강해. 편판승부 자기가 어떻게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자신감만 과해. 실력도 없고 아는 거 네가 무슨 자신감만 과해 박재홍. 실력도 없고 뭐 앵커 뭐 자기 질문도 못하고 왜 이렇게 잘생겼죠. 어쨌든 이해가 안 가요. 자 노변 상황이. 선생님 자신감이 과하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섭섭함 내지는 저는 약간의 선민의식 이런 게 더 강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이 그 특유의 이런 그 386 세대 특유의 그 정말 오만함이 전 여기 묻어 있는데 그게 민주당의 뿌리 깊은 저는 코어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자존심 내지는 이제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연대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유시민 작가도 80년대에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386 세대거든요. 그러세요? 네. 외모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근데 386 민주당의 386 세대들은 결국엔 다 운동하던 그분들 학생 전대협 때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어. 우리가 목숨 바쳐가지고 학생인데도 공부 안 하고 내가 여기에 출세 안 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화염병 들고 내가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서 결국 이걸 만들어냈어. 이게 이제 그분들의 기본 생각이거든요. 그분들은 그
당시에 그 되게 좋은 학교들끼리 또 연대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런 이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맨날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 운동권 돈도 한 번 안 벌어본 운동권들이 결국은 그 주류가 돼가지고 이 대한민국 정치사를 좌지우지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사실 거기서 나오는 건데 예. 저는 그 특유의 그런 사람들 간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을 안 껴줬던 그 타임. 그래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이 안 껴줬다가 예. 근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막 열린우리당 만들었다가 막 껴줬다가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예. 대통령을 제대로 못 지켜서 이제 이렇게 됐다는 또 시민들의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한번 이제 다 흡수가 됐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당시는 잘 안 껴줬지만. 그래서 이제 그 반성 때문에 사실은 조금 다 나아져야지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연결되고 뒤에까지 왔는데 이제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죠. 제2의 노무현처럼.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사실은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쪽으로 흡수돼서 들어와야지. 네가 왜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해서 우리를 밀어내려고 그러니 이제 이 마음이 저는 지금 이 안에서 좀 느껴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이 되게 오늘 그 2,000조 발표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예. 이 3대 이 프로젝트 설명하면서 이건 누구도 사실은 생각 못하는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앞으로 잘 되겠다라고 대통령의 큰 그림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계속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좀 지엽적이고 조금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 옛날 사람들 잘 안 쳐주고 안 챙겨주고 이런 거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민주당은 이제 좀 뒤집어져야 되고 한번 바뀌어야 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측면을 지금 갖고 있어서 저는 그 단계 속에서의 그러한 이 유시민 작가 등등을 비롯한 기존에 있는 친문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분들이 지금 뭔가 헤게모니를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왜 안 들어 우리한테 왜 상의를 안 해 그런 마음이 기저에 있는 것 같고 저는 기본적으로 유시민, 정청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하여튼 깔본다 무시한다 이런 표현을 좀 계속 쓰고 싶거든요. 왜 그렇게 나타나요. 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권은 짧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정청래 대표의 당의 가장 최측근이 누굽니까? 조승래 사무총장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퇴임 기자회견을 했는데 2시에 했어요. 2시에 했어요. 대통령 보고회가 2시였거든요. 그게 말이 돼요?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 총 4,000조 규모잖아 이게 보면. 거기에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다 가게 만들어야 돼요. 집권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죠. 근데 그걸 2시에 꼭 집어서 했단 말이에요. 기자도 와라.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상상이 안 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결론적으로는 뭐 대통령 하든 말든 뭐 나는 뭐 정청래 대표 할 건데 대통령 뭔 상관이야? 뭐 그럼 그대로 하라고 그래. 이런 마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건 못 합니다. 이건 실무진이 100% 말렸을 사안이에요. 근데 그냥 강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 대통령에게 존중하는 예의 차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행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2시에 잡았다 하더라도 사실은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이 국민보고회가 2시에 잡혔다는 거 나중에 알았으면 이건 뭐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니까 기자회견 한 4시 정도로 합시다. 뭐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화구신 기자. 이런 거는 그럼요. 기자들에게 막 번복한다고 해도 막 화를 내고 뭐 이런 거 아니죠? 아니요, 기자회견 일정 바뀌고 밀리고 번복되는 뭐 국회에서 뭐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 근데 그 정도 조정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일정을 그대로 고정하고 간다는 게 좀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네. 네.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자, 그 대통령이 이제 붙여놓는 부처 돼지 눈에는 돼지 요거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돼지는 누구냐? 돼지는 누구이냐? 요거는 조선일보 아니에요, 조선일보. 예. 왜 아까부터 자꾸 돼지가 딴 해석이 있다고 말하는데도 계속 한쪽으로 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 오늘 좀 문제 있는 거 문제가 같습니다. 있어요? 예, 더 알 수는 성찰하겠습니다. 없지만, 예, 알 수는 없지만 예. 만약에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한 얘기라면 예. 대통령이 밤사이에 잠을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의 그 영상을 돌려보기 하고 천천히 해보기도 하고 발언도 적어보고 대통령이 보셨을 것이다. 다스베이다를 당연히 보셨겠죠. 보고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 이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닌가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아무 반응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안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뭐 반도체 투자를 막는 또 국민의힘 사람들 향해서 했을 거야라는 해석도 나오게 만들고 중의적으로 김어준 씨를 아니면은 유시민 씨를 향해서 한 말일 거야. 정청래 한 말일 거야. 이렇게 다의적으로 해석되게 일타. 그런 방법을 좀 쓰신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안 접으신 거 보면은 내리시거나 감추기 이런 거 안 하신 거 보면 우리가 얘기하듯이 유시민 전 장관을 향해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김민석 총리가 이제 특강을 했는데
이제 유시민 작가 방송 공개됐나요? 오후에 민주당이 1인 1표가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조합장당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조합장 당이 될 수 있다. 이게 조합장 투표 같이 당대표도 뽑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우려인 거죠? 맞습니까? 뭐 맥락을 보게 되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비율을 보건대 네. 김민석 총리는 분명하게 해당 방송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발언들이 같이 나왔으니까요. 이 발언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기사가 많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유시민 씨가 썼잖아요. 증축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러려면은 조합원들이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시민 작가를 공격한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조합. 그렇죠. 근데 건축 조합. 어쨌든 유시민 작가는 이런 거 하려고 이런 그 평론하려고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엄청 머리를 많이 쓰는 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곽오신 기자님이 되게 좋은 말 많이 했잖아요. 네.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을 오히려 해석해주고 네. 그 말은 절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지금 물어보세요. 아까 뭐라고 말했냐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누구의 귀에든 쏙쏙 들어오는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게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회자될 수 있고 이슈를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엄청나게 잘하시는데 예. 이게 이제 유시민 작가의 특유의 그런 뭐 말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가 되게끔 만들기 때문에 뭐 수첩 얘기도 이제 했는데 결국 이 비율을 찾아내 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람들에게 뭔가 소구하려고 이제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난번에 ABC 이론도 그랬고 이번에 이 방송도 그랬고 저는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그 어떤 때보다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되게 본인이 뭔가 이제 계속해서 내 말을 좀 들어라라고 자꾸 두드리는 문을 두드리는 그런 제스처를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오히려 해석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아까 저는 장 소장님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대통령하고 유시민 작가나 뭐 이쪽 팀하고를 조금 서로 각을 세우게끔 해석을 자꾸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 오히려 생각보다 이쪽이 접고 들어갈 수 있는 명분만 하나 주어지면 더 이렇게 안쪽으로 서로 이쪽이 간에 어디예요? 유시민, 예, 유시민 뭐 등등등이 접고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오히려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어져요. 왜냐하면 이건 당대표 선거 끝난 다음에 지금 말고. 칼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